자, 오도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테마인 오래 사는 거 말고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한 그 방법론적인 것들인데, 지난 시간에는 그 염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 체염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염분 섭취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이야기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번의 시간에는 또 이제 그 산도 관리 이야기에서, 오늘은 그 5도 중에서 세 번째 이야기, 수분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데, 우선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그 산도와 염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분도라는 것은 우리 사람 몸에는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인체의 70%가 물. 근데 이 물이 적정한 산도, 즉 약한 알칼리성을 띄어야 된다는 게 1도였고, 1도에 대한 산도 관리였고, 두 번째가 염도가 보면은 우리 몸의 70%는 이 물이 적정 염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인체의 염도가 약 0.89%의 염도를 유지해야지만이 면역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병에 대한 대항 능력, 그 다음에 염증 같은 기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도라는 것은 즉 pH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소이온의 농도인데, 이 산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성 음식보다는 알칼리성 음식을 많이 드셔야 된다. 그걸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염도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싱겁게 먹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염도를 가진 음식을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족할 때는 소금을 따로 좀 드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런 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오늘은 이 두 번째 이야기인 연장선제 수분입니다. 수분도. 자, 인체의 70%가 물이라 그랬는데, 이 물이라는 것은 항상 일정한 상태로 내 몸에서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물을 먹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수분을 공급한다는 것은 그 물의 형태만으로 꼭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드시는 음식물들,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물들, 그 중에 이제 딱 물은 아니지만은 수분을 머금고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됩니다만은 그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이 물의 양이라는 것들도 여기저기서 하는 양들이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뭐 몇 잔을 먹어야 되고, 하루는 몇 리터를 먹어야 되고, 이런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양보다는 조금 더 드셔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수분 섭취 양입니다. 그래서 물 하루에 2리터 이상은 먹어야 된다 라는 데도 있고, 뭐 너무 지나친 수분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혈액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부족했을 때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진대사가 방해를 받거나, 아니면은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분 섭취는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고는 2주 이상도 버팁니다. 그죠? 단식하는 사람들. 그렇지만은 물을 안 먹고는 며칠 정도 버틸 수 있을까요? 한 이틀 정도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분 섭취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런데 이 수분도라는 것도, 물이라는 것들도 보면은요,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이온수기라는 게 나와가지고 알칼리물도 있고 산성물도 있습니다. 알칼리수, 그 다음에 산성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알칼리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산도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몸에 유익한 미네랄, 칼슘이라든지 철분이라든지 뭐 아연 같은 거, 몸에 유익한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있는 물, 그런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성수라는 것은 우리 음력보다는 오히려 피부에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염소라든지 황이라든지
S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 가지고 우리가 먹기에는 좀 부적절한 그 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세안 용도로 쓰는 그런 물들을 산성수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우리가 꼭 이온수기를 이용해 가지고 알칼리 물을 꼭 드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알칼리수를 드시게 되면은 우리가 산도 그 첫 번째 말씀드린 산도 관리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약한 알칼리성을 띠게 만드는. 근데 이거는 뭐 요즘 그 이온수기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이제 선택 사항들인데 심각한 당뇨를 앓고 있거나 하는 분들은 그게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병을 앓고 있는 분들. 이것들이 이제 지금 국내에서도 이온수기 판매하는 회사들 많고 특히 일본 나라 같은 경우는 정수기보다 이온수기를 훨씬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 내지는 그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런지 이온수기보다는 정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것들. 되는데, 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신진대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만 좋아서는 사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오늘 이야기한 세 번째 중에서 수분도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산도나 염도가 수분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산도나 염도도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진대사라는 것은 몸에서 어느 부분에서 한 특정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신진대사라는 것은 우리 인체라는 건요 60조 개의 세포가 되어 있습니다. 인체는 60조 개의 세포. 근데 이 세포는 한번 만들어지면 그 상태에서 평생을 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신진대사를 해가지고 세대 교체를 합니다. 세대 교체를. 그럼 예를 들자면은 세대 교체 주기가 뭐 장기마다 틀립니다만 예를 들자면은 이런 얘기 있죠. 간의 신진대사 기간은 며칠 정도 걸릴까? 피부의 신진대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아니면 여러분들 혈액 헌혈해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혈액이라는 것도 신진대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죠? 혈액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뼈의 신진대사 기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간의 신진대사 기간은 통상 우리가 25일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25일 정도 되면은 우리 몸에는 간세포가 한 번씩 세대 교체를 한다라고. 그 다음에 피부 같은 경우는 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턴오버 주기라고 해가지고 28일을 주기로 해가지고 세대 교체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혈액은 신진대사 기간이 아무래도 좀 길죠. 약 120일이라고 그러거든요. 혈액이 신진대사 기간. 그래서 이제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헌혈할 때도 뭐 이 정도 한번 헌혈을 하고 나면은 이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헌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뼈 같은 경우가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 기간이 가장 길다고 볼 수 있는데 약 한 20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겨울로 따지보면은 3, 7, 20일 약 한 7개월 정도 되겠죠. 자, 이 얘기는 왜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뼈 관련돼서 뭐 관절염이 있다라든지 골다공증이 있는 이런 분들이 뭐 뼈를 튼튼하기 위해서 칼슘 섭취를 합니다. 근데 이제 칼슘 섭취를 하는데 이런 칼슘을 먹게 되면은 뼈가 얼마만에 좋아질까요? 얼마 정도를 먹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칼슘 제품을. 근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요겁니다. 신진대사 기간. 뼈의 신진대사 기간은 200일이다. 그렇다면은 자, 칼슘을 열심히 섭취하신다 하면은 약 7개월 정도 지나시면은 뼈가 어느 정도 개선되기 시작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7개월 정도. 왜? 우리가 섭취한 그 미네랄들로 인해 가지고 뼈가 새로운 뼈로 만들어지는 시기, 교체되는 시기,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진대사. 자, 그런데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려 그러면은 인체가 건강해지려 그러면은요, 몸이 건강해지려 그러면은 우리 몸에 있는 각각의 장기들이 건강해야 되죠. 장기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장기라면은 위장이나 폐니, 심장이니, 간이니, 췌장이니, 뭐 기타 여러 모든 장기 다 포함합니다. 각각의 장기들이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장기들이 또 건강하려 그러면은 각 조직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장기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세포, 조직들이. 그런데 이 조직이 또 건강하려 그러면요, 결국은 그보다 더 작은 부분인 세포가 건강해야 됩니다. 즉, 그래서 세포가 건강해야지 조직이 건강하고, 조직이 건강해야 장기가 건강해지고, 그래서 그 장기들이 합체인 인체가 결국은 좋아지게 된다는 이런 논리인데, 자, 이런 신진대사라든지 이런 각각의 뭐 세포, 조직, 장기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우리 체중의 70%가 물이라 그러면은 우리 몸의 모든 인체 장기들은 물에 잠겨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에 잠겨 있는데 물이 너무 부족해도, 물에 너무 과해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 부족하게 되면은 이 세포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바짝 말라질 수 있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물이 너무 과하다 하면은 이 세포들이 물에 잠겨가지고 뭐 소위 말해서 뭐 익사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사람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 때문에 부종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신장 기능이 원활하다면은 뭐 알아서 몸이 저절로 수 매출을 적정량 조절해서 빼내겠지만은 그게 안 됐을 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수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수분이 부족합니다. 과한 것이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 뭐 각자가 생각하셨을 때 나는 내가 기준보다 훨씬 많이 먹고 있어 라는 사람은 참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또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부족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염도와 산도에 못지않게 수분도도 우리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 한 잔 반드시 드시게 되면은 우리가 밤새 자고 있던 세포들이 깨어나서 기지개를 할 겁니다. 우리 몸이 기지개를 하듯이.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찬물이란다.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시는 그런 어떤 건강 센스를 발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물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